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남태우 교수입니다. 페루 세르비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세르비르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in Korea라는 주제로 정부의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 강의 동안 이 5가지 주제를 제가 커버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성과 관리의 역사와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 그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성과 관리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 그리고 10 년보다 더 많은 어떤 긴 어떤 플래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측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서 공공정책 과정에 있어서 이 성과 관리가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Overall Review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Korea. 한국이 성과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 왔고 또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과 관리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과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성과 관리란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Continuous process, 지속적인 과정인데요. 어떤 지속적인 과정이냐? 정부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 정보를 만들고 성과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데 그 연관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을 성과 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합하는 그런 통합적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과 정보를 만들고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과 정보를 generate,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성과 정보로 바꾸는 거, 성과 정보를 generate, create 하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 다른 나라가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 데이터를 성과 정보로 창출하고 또한 성과 정보를 창출한 다음에 그 성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매우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 관리의 성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트래티직 플래닝, 전략 기획, 그다음에 성과 측정, 성과를 직접적으로 매저하는 거죠.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성과 정보의 활용.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전략 기획, 성과 측정, 성과 정보 활용. 성과 기획은 무엇이냐? 전략 기획은 무엇이냐? 성과 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획은 이 목표를 명확하게 세팅하고 목표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서의 직원이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5명은 이러한 목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나머지 5명은 다른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전략적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명확히 공통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setting and communicating clear goals, 명확히 목표를 커뮤니케이팅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전략 기획의 첫 단계고요. 두 번째, 성과 측정이죠. 성과 측정은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성과는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러프하게 측정할 수도 있고 세밀하고 아주 어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할 수도 있겠죠.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성과가 더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성과 측정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이죠. 성과 정보의 활용. 그 성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세 가지 활동이 바로 성과 관리 과정에 연관된 활동들입니다. 첫 번째 활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전략 기획. 전략 기획이란 정부기관이 명확히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해 당사자의 투입이랄지, 그 다음에 이전의 성과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소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게 목표라고 설정이 됐는데 외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지 않다면 그럼 뭡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거를 목표라고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외부 이해 당사자들 또는 다른 기관들,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목표 설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내외부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전략 기획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 성과 측정이라는 게 바로 또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 성과 관리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이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성과 측정은 성과를 실질적으로 assess,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맞춰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 인디케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성과 지표죠. 성과 지표는 valid, 타당하고 reliable, 신뢰 가능해야 됩니다. 이 valid and reliability 중요한 거죠.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높은 성과 지표를 구성을 하고 그 성과 지표에 맞춰서 성과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 정보가 만들어지고 성과 정보는 이 과정에서 생성되어지고 또 보고가 되어지겠죠. 그것이 두 번째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뭘까요? 세 번째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 성과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과 정보는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일단 성과 정보를 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과가 낮은 부서나 개인들의 성과를 높이게 독려할 수도 있겠죠. 이 성과 정보는 결정, 의사결정 또는 정책 결정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올해 성과 정보를 내년에 이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성과 정보는 바로 지금 당장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timely fashion, 시의성 있게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성과 관리가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할까? 왜 중요한지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llocative efficiency, 배분적 효율성이죠. 배분적 효율성은 정부기관이 자원 할당 결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낭비를 줄이는 거죠. reducing waste, 낭비를 줄이는 거.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있어서 배분적 효율성입니다. 그다음에 technical efficiency, 기술적 효율성이죠. 기술적 효율성은 공공관리자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는,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이 프로그램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식의 나오는 그 학습이 이 혁신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귀책성이죠.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귀책성. 대중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에 궁금한 게 많아요. 정부 공무원은 그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ccountability죠. 이 대중, 시민들 또는 정부의 파트너, 소비자들, 고객들, 아주 매우 다양한 이 불특정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더 잘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정보일까요? 정부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ccountability to elected official이죠. 선출직 관료에 대한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출직 관료는 이 기관들이 귀책성을 최대한 높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 또 성과 관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목적을 보통 교과서적인 견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 두 번째는 steer and control. 그다음에 세 번째는 accountability를 높이는 거죠. 자, 학습의 개념. 제가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책과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성과 관리로부터 배우는 거죠, 학습의 효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steer and control, 방향타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활동을 어떻게 steer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성과를 어떻게 communicate 할 수 있는가. accountability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어떻게 성과 정보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관점,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의 성과 관리 역사와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 그렇게 빠른 어답터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성과 관리 체계가 그렇게 아주 빨리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가 생겨나면서부터 90년대 초반 또는 그 이전부터도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해서 그런 모니터링 체계가 형성이 되어 왔을 수 있지만, 한국이 성과 관리 체계가 형성된 그 트리거, 계기는 어 상당히 좀 언짢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성과 관리 체계가 채택된 거는 90년대 후반인데요. 아시아에 재정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는데요. 그 김대중 정부 98 년부터 2003 년까지 그 임기 동안 4 개의 영역에 걸쳐서 개혁을 타이에 의해서 요구받았습니다. IMF에 의해서요. 그래서 파이낸셜 섹터, 코퍼레이트 섹터, 특히 기업 구조, 대기업이 통폐합됐고요. 레이버,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마지막이 공공 부문입니다. 퍼블릭 섹터. 퍼블릭 섹터 공공 부문도 아주 많은 어떤 그 외압에 의해서 IMF로부터 구조 조정 또는 혁신의 어떤 그 요구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 혁신, 외압으로부터 들어온 그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과 관리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한국의 정부는 성과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럭처링이 필요한 거다. 이게 어떤 논리였고요. 성과 관리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 비효율, 저효율 문제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아까 말씀드린 98 년부터 2003 년까지 그 기간, 그 임기 동안 공공 부문 개혁은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의 처방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처방이 세 가지가 있죠. Bigger Market, Smaller Government. 시장은 크게 하고요. 정부는 작게 하고. 그다음에 Create Competition within Government. 정부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처방 세 번째, 관리적 어떤 실제를 채택한다. 어디로부터? 민간 부문으로부터. 민간 부문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처방이 원칙으로 활용이 됐고요. 이러한 New Public Management의 처방들이 성과 관리의 채택에 어떤 공무 부문 개혁의 전략으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의 얘기였고요. 성과 관리의 채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다양한 성과 관리 실험이 있었는데요. 자, 한 4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성과 관리 실험을 4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첫 번째, 조직 구조적인 측면, 성과에 기반한 조직. 그다음에 인사, personnel, 인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과 기반 pay, 그러니까 성과급이겠죠. 그다음에 버제팅, 예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과에 기반한 버제팅. 그러니까 성과가 나쁘면 예산을 주지 않는 겁니다. 성과가 좋은 부서에 예산을 더 많이 주겠죠. 그다음에 state governance, 스테이트 거버넌스 측면에서 본다면 institutional evaluation, 제도적인 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 이런 4 가지 측면에서 성과 관리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incremental approach였어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점차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full scale implementation, 아주 그 정부 조직, 범정부 조직으로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일럿 프로그램 위주였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incremental approach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2002년 정부 까지, 김대중 정부까지를 봤다면 이제 2003 년부터 2008 년까지의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때는 정부 혁신을 국가의 제1번 아젠다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혁신의 이니시에이티브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의 어떤 그런 사례와 실제들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성과 관리 체계가 이루어졌고, 이 체계는 현재까지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레벨은 개인 수준, 프로그램 수준, 그다음에 조직 수준입니다. 조직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 공공기관의 수준이겠죠. 개인 수준이라고 하면은 개인, 공무원 개인의 수준이고요. 개인 수준은 퍼포먼스 어그리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성과에 대한 어떤 동의, '내가 성과를 이만큼 내겠다.' 그거에 대한 어떤 계약과 동의 시스템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시빌 서비스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이 2005 년에 그거에 대한 칙령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준, 사업 수준에서는요. PART, 미국에도 있죠. 그 PART가 인제 우리나라 코리아 스타일이라고 해서 K-PART라고 부릅니다. KPART는 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측정하고 그거에 등급을 매기는 어떤 도구이죠. KPART, 그것이 인제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National Finance Act of 2006, 2006 년에는 National Finance Act랑 연계가 됩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어떠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조직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8 개의 정부 부처가 있고 40여 개의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40여 개의 정부 중앙 부처 수준의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들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바로 이 조직 수준에서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조직 수준에서의 성과 관리는 모든 주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FAGPE라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법입니다.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이 법이 2006 년에 통과된 뒤로 조직 수준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2005 년, 2006 년, 2006 년에 개인 수준, 프로그램 수준, 조직 수준의 성과 관리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10 년에는 어떻게 집행하게 될까? 이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서로 고민해 보고 서로 논의해 볼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의 성과였는지, 또한 무엇이 그 성과 이면에 어떤 문제점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는 10 플러스 이어라고 한 거는 사실은 10 년의 길이가 그렇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사실 그만큼 길게 준비해야 된다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앰비션이 있고 또 빠르게 가고 싶은 어떤 그 의욕이 있어도 사실은 한국이 인크리멘탈하게 점차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 왔듯이 단계를 만들어서 천천히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5가지 주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가지 주제에서 그 오버롤 리뷰, 성과 관리, 한국의 성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오버롤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성과 관리의 역사와 경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0 플러스 years, 성과 관리의 10년 이후의 계획, 그거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